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송은재TV 댓글에서도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인터넷상에서도 이재명이 사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코레일 사고입니다. 청도에서 발생을 한 이 코레일 사고에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00% 인재입니다. 정청래도 자기가 인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서 코레일 사장 한문희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사 출신이죠.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지금 이런 사망사고, 인재사고가 발생을 하면 이 공사장을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된다. 회사를 문 닫게 해야 된다. 오너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가혹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고 주가를 떨어뜨려야 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포퓰리즘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좀 덮고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산재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집착을 하면 이게 좀 인기를 끌 것이다. 이재명의 계산이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재명의 그 가벼운 언행과 이게 심해지면 이 국정은 균형감입니다. 법의 해석이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균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나치면 언제나 이게 동티가 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책임을 져라. 지금 코레일의 오너는 대통령 아니냐. 대통령이 사퇴를 하라. 책임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이재명의 이 가벼운 입, 이재명의 이 포퓰리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코레일 사고, 이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누가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그 가벼운 입입니다. 중국에 쇠쇠하면 되지 외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의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회담입니다. 이재명이 또 무슨 소리를 해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차라리 저는 이 실무 협상이 더 낫겠다. 이재명이 미국 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트럼프는 어떤 형태의 좀 과도한 이 언행을 해도 지금 트럼프에 맞서 싸울,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힘입니다. 외교에 있어서. 이 이재명이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아니면 또 오히려 거꾸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 모든 또 국가적인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벼운 입은 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이 도대체 저 가벼운 언행, 신평이 김건희 여사를 면회를 했다라고 하면서 가전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슨 거론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관계되는 것이든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이 배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면회를 몇 시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신평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장제원이 죽은 장제원이 정권 초반에 인사를 다 해서 지금 인사가 잘못됐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적한 것은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슨 도움이 되며 국민의힘에는 무슨 도움이 되며 이 우파에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말씀을 이 신평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동티가 났습니다. 이제 오늘 김건희 여사 변호인입니다. 유정화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신평이 하는 말은 대부분 많이 거짓말이다.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이야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를 않다. 신평이 언론을 내세워서 이렇게 접촉을 했고 윤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렇게 면회 신청을 했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신평이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해석하는 이야기들이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 측의 이 변호사들, 윤 대통령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지층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대응입니다. 지금 매일같이 특검이 쏟아내고 있는 이 수사 기록들, 언론 플레이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지금 특검의 수사 결과, 수사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부분 마찬가지고 윤 대통령 계엄, 최상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겠지만 국민들이 여론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매일 나서서 반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필요한 것, 원전 정책,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는 이걸 또 왜곡하고 있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박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변호해 주기를 바라고요. 언론 플레이, 이 특검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많은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 김건희 여사 주변에 대통령실의 과거에 이 비서관, 행정관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3년 전에 이 대통령 후보 선거 때부터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신평입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거 일반적으로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장황한데 윤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 선거 때 윤 대통령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난해 총선을 지나면서 윤 대통령 주변에 제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신평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 처음부터 상당히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 대응으로도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층에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도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국민의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 못할 부분, 해도 안 되는 부분,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잘 가리지를 못하는데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신평 이런 사람, 홍준표 제가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 거론을 하면서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장동혁 33%, 김문수 30%, 안철수 8%, 조경태 7%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NBS 조사입니다. NBS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기에 자기가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명이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90여 명으로 조사한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것과 비슷하게 장동혁과 김문수의 이 양강 대결입니다. 여기에 중도층도 좀 있을 것이고 확실한 또 당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변수들을 고려하면 장동혁, 김문수의 양자 대결이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면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투표율도 뭐 40% 중반대가 되지 않겠느냐. 지난해 전당대회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50%를 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주목할 것은 무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이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장동혁이든 김문수든 안철수든 조경태든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혁에 대해서, 장동혁의 돌풍이 있었고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고 또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장동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기대감도 있습니다. 송은재TV 댓글을 중심으로 보면 장동혁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김문수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도 제가 자주 논평을 했고 장동혁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잘하고 있는 부분, 뭐 잘못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한다라고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솔직히 2% 부족합니다. 송은재TV에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장동혁을 지지한다, 장동혁을 좀 잘하는 부분을 부각시켜달라.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뭐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장동혁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가 그래도 돌풍이 불었고 변수가 생겼고 뭐 뒤집어지는 이 선거는 이런 맛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흥행도 되고 역동적이죠. 앞으로 더 결선 투표에서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제 송은재TV의 한 회원분은 지속적으로 이 장동혁과 김민수, 최고위원 후보죠. 김민수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케미가 맞다. 장동혁과 김민수가 좀 제대로 앞으로 당을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저도 정말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2% 부족합니다. 두 사람 다 뭐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고 유튜브에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접촉도 있고 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2% 부족한 건 부족합니다. 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은 뭐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최고위원들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기도 오는 26일로 늦췄습니다. 당대표가 결선 투표에서 26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26일 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장동혁 후보가 더 분발해서 더 뛰어난 정치력, 뛰어난 이 선거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미 누차,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혁이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게 바둑도 그렇습니다. 이 훈수 둔다라고 하죠. 바둑에서 이 수가 비슷할 경우에는 바둑을 직접 두는 사람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직접 선거를 하는 사람, 경선에 임하는 사람이 가장 정교합니다. 그런데 훈수를 두는 사람이 보는 이 시각을 놓치게 되면 절대로 장동혁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이 옆에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경직된 모습, 이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전략도 좀 많이 바뀌고 이랬습니다. 더 바뀌기를 바랍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경선에서 이기는 것이 지지층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지지층의 이 지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김문수 후보도 뭐 잘하고 있다, 분발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름다운 경선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한쪽으로의 지지율 결집, 이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습니다. 이 신평은 기가 찹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